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보셨나요? 네, 봤어요. 노트를 많이 줄여서 부자가 된다면서요? 네. 살이 요새 많이 쪘나? 반성을 하게 되는. 볼이 빵빵하게 나오나 봐요. 지난주 때 인공지능이랑 메타버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뭐 그리고 앞서 우리가 다뤘던 뭐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다룰 뭐 신재생 에너지, 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일단 뭐 시장의 성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니까,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한 260억 달러 규모에서 한 2025년까지 한 1,8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을 하는 거의 7배 정도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450억 달러 이상 규모에서 4천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을 해요. 10배 정도 성장을 하는 시장인 거죠. 보는 사이트 같은 거? 구글이나 엔비디아 자료가 좀 유용하게,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티어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친숙하진 않죠. 인공지능 자체가 친숙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친숙한 모델이 뭐 버트하고 뭐 GPT라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 자연어 쪽이에요. 리딩 컴퍼니고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이 더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는 진짜 다들 근데 이게 추상적이니까 인공지능은 정말 간단하게는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듣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지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학습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과정이다 보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 거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학습을 거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옆에 과외 선생님이 붙어서,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연산을 해서 이래서 정답이야, 그런 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책을 다양하게 보면서 혼자 왜 정답이 저걸까?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증명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가 이제 강화학습인데, 그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어떤 정답을 냈는데 이게 틀리면은 이거는 틀렸다, 그리고 어떤 게 맞으면 이거는 맞았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그 보상이 받는 결과값을 더 강화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을 유도하는 형태예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머신러닝은 뭐 학습이라는 분류에 따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되어 있고, 지도학습은 정답 데이터에 대해 접근하는 과정을 지도해 주는 거,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거, 강화학습은 계속 틀리다 맞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벌을 내리면서 정답 데이터를 모델이 점점점 강화해가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이렇게 해도. 이거 어떻게 투자에 연관시킬 수 있을까? 근데 딥러닝을 가야 이 투자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딥러닝 이야기를 해보면, 머신러닝 뭐 그럼 딥러닝은 뭐야? 라고 하는데, 애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기업으로서 애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이 어떤 문장 내에서 애플을 읽었을 때,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애플은 기업이야 라고 정답이 나오려면 비지도학습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 연산이 필요할 거예요. 애플 뒤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가 붙는지, 애플 뒤에 테이스트가 붙는지, 제품이 붙으면은 기업에 더 가까울 거고, 테이스트가 붙으면은 사과에 더 가까울 거고, 이 애플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연산의 근거 자료들이 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하기 위한 레이어를 많이 두어서 깊은 학습과 깊은 연산을 하게 하는 게 딥러닝의 개념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우리가 투자의 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ROE, 이 딥러닝을 통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비지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산물을 계속 만들어나고 축적해 나가는 게 목표인 거죠. 인공지능의 대략적인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켜야 돼요? 크게 뭐 3가지 분류로 보면, 인공지능의 기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기후나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후랑 메타버스는 어떻게
네.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논문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그 하드웨어에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전력을 만들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될 거잖아요. 언어를 다루는 딥러닝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에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거의 60배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분야에 녹아들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필연적으로 되다 보니까 필연적인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발전 방식을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구축하는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 교체 사이클이 인공지능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메타버스는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라백이라고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컴퓨터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는 어렵고 컴퓨터한테 어려운 게 인간한테는 쉽다. 이거예요. 근데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끝단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어떤 충족을 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번역을 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인간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효용을 보일 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도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붙어야 됐던 거를 사람이 훨씬 조금만 있어도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실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임금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회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 사회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 문제화되지 않고 경제체제가 유지되려면 또 인간이 잘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 궤에 메타버스가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하나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되긴 할 건데 메타버스는 인간의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영위를 하잖아요.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플레이 투 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 플레이 투 원의 개념 안에서 소득을 이 메타버스 내에서 만들어내고 소득 효과가 이쪽으로 이연이 되고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정부와 같은 체제를 구축해내고 발전해 나가는 생태계가 메타버스에 담겨 있는 거죠. 저희도 나중에 네.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서 2025년까지 뭐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 10배가량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여러 개념들이 융합이 될 텐데 이 융합되는 것들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기존에는 기업, 가게, 정부 이렇게 경제 주체를 나누는데 이 경제 주체에서 정부가 하던 역할은 체제에 대한 신용을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화폐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에 대한 역할을 이제 메타버스가 대신을 해나갈 때 이 신용에 대한 거를 컴퓨팅 파워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개념 안에서 블록체인이 나온 거고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코인이라든지 계약의 보증 효과를 갖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여러 개념들이 이 기술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텐데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지금도 뭐 만들고 있잖아요.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를 열어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게임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품으로서 생산을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유저가 소득을 얻어가고 그 유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 트래픽으로서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광고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다 광고 수익 모델을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예컨대 지금 로블록스가 가입자 수 2억 명 돌파했고 포트나이트 3.5억 명 돌파했다고 기사 나오고 제페토도 2억 명 돌파했다고 나오잖아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광고판인 거죠. 네. 이 정도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광고판. 엄청난 거죠. 네.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는데 미국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사실상 로블록스 나라네요. 그렇죠. 로블록스 나라인 거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의 그 살림살이를 꾸리잖아요. 메타버스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거는 메타버스의 인구인 트래픽을 유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유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게 광고인 거죠. 소비를 유발하는 광고. 이 소비를 유발하는 광고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겠지만 미국의 GDP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미국은 GDP 70%가 소비로부터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자본주의적인 미국이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이기도 하고 결국 이 인구, 이 트래픽으로 기반해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그 다시 인구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플레이 투 언의 근간이 되는 재화가 되고 가게에는 그 플레이 투 언으로 소득이 발생한 거를 다시 기업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기업으로 지출된 거는 다시 또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고 경제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지금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에서 빨리 뭐 해도 좋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저희가 뭐 부자 보고서를 다룰 때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의 노력을 내 부로 연결시키는 건 투자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어차피 커지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서 2025년까지 한 7배가량 성장하는 큰 시장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기반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기반 하드웨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친숙한 인공지능인 알파고, 바둑 이세돌 구단을 이긴 그 알파고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CPU가 약 2,000개, GPU가 약 300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기계이니까 노후화되고 내구성이 떨어지면 교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성능이 변화가 되고 다음 버전이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고 이게 뭐 알파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학습된 딥러닝 모델들이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삶에서 침투 분야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 분야를 넘어서서 전문 지식 분야에 있어서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분야에서 상장 기업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에 있는 게 구글이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비상장 쪽에서는 그 오픈 AI의 GPT 엔진이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카카오 브레인이나 네이버 클로바 뭐 등등의 다양한 도전들이 계속 되고 있고 침투 분야가 점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인공지능으로 금융 분야를 혁신해 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